안녕하세요, 엠더크입니다. 오늘은 제 주변에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 중 한 분이세요. 압구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8년 정도 이제 PT샵을 운영을 하셨고, 이제 시니어로 해갖고서 이제 머슬마니아 19년도에 이제 나가셔갖고서 이제 그랑프리까지 하시고, 구성현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이제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심했지. 네. 근데 그게 또 선천성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네. 네. 그걸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평상시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고, 이제 잠을 좀 6시간 이상 잔다거나 그러면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있은 자세를 취하면 조금씩 기분 나쁜 좀 뻐근함 이런 건 있는데, 지금은 운동으로 재활로 극복을 해내서 병원에서는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2011년도부터. 그거를 좀 알게 되신 게 어렸을 때라고. 그치, 내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진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육상 선수 생활도 했었고, 뭐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몸을 내가 진짜 너무 막 따랐던 것도 있어. 젊었으니까. 너무 그런 걸 모르고서 그냥 건강하고 튼튼했으니까 막 그렇게 몸을 막 다루다 보니까 체육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다가 그때 알았죠. 최정굴이라는 유연성 강화하는 거를, 내 허리가 선천적 척추 장애가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꼬리뼈랑 요추 5번이랑 이렇게 붙어서 태어난 거지. 네. 그래서 이 끝에서 관절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 위에 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 유연성 늘린다고 위에서 그때는 이제 누르죠. 막 누르죠. 누르다 보니까 이게 터져 나와서 21살, 20살 이때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좀 심하게 운동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허리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계속 버티다 어디 병원 좋다 해서 돌아다니다가 2007년도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체는 여기 있는데 상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씻으려고 옷을 벗고 세면대 앞에 섰는데 거울에 내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프진 않은데. 그래서 놀래서 안 되겠다, 이거 허리에 진짜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들 병원이라는 데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다 못해 터져서 흘러내렸다. 그래서 이 신경에 붙어있는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지. 운동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웨이트를 접한 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웨이트를 접한 거지. 지금 내가 45세니까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이면 19세? 초에.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26년 정도? 트레이너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하다가 트레이너를 하시게 된 거예요?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6년 정도는 수영 강사를 했었어요. 수영 강사를 하다가 교육학, 체육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어갖고, 고대 이제 체육교육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그 임용 자격증을 따고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와, 내가 생각했던 그 체육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우상으로 봤던 체육 선생님들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조금 학교에서 체육은 조금 멀어져 있고, 애들은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고, 요즘 애들을 대할 때 나의 이제 체육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을 좀 많이 했었지. 그러다가 캐나다를 내가 1년을 가게 된 거야. 영어 좀 배워서 한번 살아보려고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내가 계속 이제 웨이트장에만 있는 거야. 가서 할 게 없으니까 더욱더 그런 상황에서 싸이월드, 그때 싸이월드 이럴 때 보는데 머슬매니아라는 대회가 한국에 들어왔던 거야. 되게 오래전부터. 내가 봤을 때 전 대회 우승했던 사람들이 그 황철순 선수가 스포츠 모델로 우승하고, 김도균이 선배가 내 세종대 학교 선배거든. 그래서 그 형이 2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나름 몸이 이쁘다는 생각들을 나 혼자서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은 좀 이쁘게 내가 계속 그래서 나도 저거 가서 한번
도전해볼까? 재밌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짐을 싸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야. 아, 그 대회 때문에요? 그거를 한번 나가고 싶어서. 보통 반대 아니야? 이제 PT라는 걸 그 전에는 이제 헬스장에서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PT라는 거는 2010년도부터 내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몸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시합을 그렇게 하면서 나가게 된 거지. 와, 이거는 좀 새롭네요. 와, 임용고 씨까지 패스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용은 아니고 교원 자격증까지 한 거지. 아. 나는 이제 사립학교를 가려고. 저도 옛날에는 체육교사가 되게 꿈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체대 입시학원을 다녀고 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기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몸으로 뭘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저는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형님 말씀대로 체육교사에 대한 뭔가 로망? 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나도 그랬었던 거. 근데 형님은 이제 문턱까지 갔다가 그냥 그걸 포기한다는 게 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막상 딱 해보니까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거야. 안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좀 맞는 걸 하고 싶으신. 그치.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진정한 체육 선생님의 대우를 좀 받고자 그리고 또 지도자의 길을 가고자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2년 반이라는 교육대학원 그 시간을 투자하고 했지만 내가 포기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자질이 있잖아. 이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넘어설 수가 없는 좀 그런 딱 다가와갖고 이거는 그냥 접자. 내 길이 아니구나. 와, 그래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 형님이 이제 선수로서의 경력 그리고 이제 시합을 뛰시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뭐 이제 패스를 하는데 경력은 뭐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10년도에 처음으로 머슬매니아 대회를 보고 와갖고서 나가려고 몸을 만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한창 그 머슬매니아가 어마어마했어. 그렇죠. 근데 뭐 마감 날짜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고 그 머슬매니아 측에서 그냥 차면 끝나는 거였어 인원을. 맞아 옛날에. 근데 내가 그걸 먼저 접수를 등록을 못한 거야.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생활체육 그 피트니스 대회가 또 한국에서 하는 대회가 열린 거야. 그래서 거기를 처음 나가게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랄까 트레이너를 하시면서 그래도 주력으로 뭔가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모르겠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일단 해부학 공부를 좀 했었고 그리고 역학적인 공부가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이 근육에 기시와 정지를 모르고서는 운동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 힘점과 받침점의 원리를 또 이용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나는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었어. 그러면 형님이 뭔가 이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주력 스킬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선수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증 케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형님이 이제 컨셉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다른 부분보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올해 내가 운동으로서 본인이 나의 노하우가 생겨서 좀 허리 디스크 쪽도 나는 좀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허리 수술을 3번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너 운동하면 안 된다 더 이상은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26년 운동하면서 6개월을 한번 놔본 적이 있어 운동을. 이거는 정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6개월을 쉬고 이제 나만의 이제 재활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좀 이겨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선수 육성 뭐 선수 트레이너는 모르겠어. 지금 뭐 자말 사우드라고 알리라는 친구 하고 뭐 또 명진이라는 친구 있고 몇 명은 내가 이렇게 선수로서 좀 트레이닝을 해봤었는데 많이 하셨죠. 근데 뭐 그것도 재미있고 너무 좋은데 일단은 뭐 나는 뭐 허리 쪽 그리고 내 고객들이 대부분이 또 좀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그냥 나는 좀 안전하고 고립 운동을 좀 주가 되게끔 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
형님이 이제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트레이너 처음 시작한 거는 대학원 다니기 2006년도 같은데 2006년도 헬스 트레이너. 와, 제가 대학을 딱 입학할 때 하셨네요. 2006년도. 그때는 트레이너의 개념이 이제 PT가 처음 막 이제 시작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금의 PT는 그냥 서비스의 일종이었어. 그냥 내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을 모르는 분들 그 운동하는 방법들을 그냥 서비스로 알려주는 부분들이었지. PT 샵이라는 게 그때 없었나요? PT 샵은 내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PT 샵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뭔가 PT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뭔가 1세대 선배님들 그런 분들 아마 저 캘리포니아 피트니스가 들어오면서부터 네. PT가 이제 그 내에서 헬스장 내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이제 PT 샵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도 몰라갖고. 그 형님이 이제 공부를 쭉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조금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다니실 때든 아니면 추후에도 좀 어려웠던 뭔가 자격증이나 공부 쪽이 있어요. 나는 진짜 좀 어려웠던 게 내가 골프 트레이닝.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데가 스포월드라는 조금 연령층이 좀 높은 멤버십 센터였거든. 근데 거기는 주가 다 골프만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골프의 용어를 모르고 골프를 칠 줄을 모르고 골프 트레이닝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 TPI라는 거를 한번 따보고 싶어갖고 그걸 배워야지 내가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격증도 레벨 1 과정까지 패스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 골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역학적으로 되게 어렵고 어차피 편측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통증을 잡자니 비거리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비거리를 늘리자니 체력을 사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제가 TPI를 어떻게 보면 처음 따게 된 게 형님 추천이잖아요. 형님 추천으로 해갖고 어떻게 열심히 해서 레벨 2까지 다 따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러면 형님이 이제 조금 트레이너를 오래 했을 때 인상 깊었던 뭔가 회원님이 있으실까요? 나이가 되게 젊어 2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경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면서 수술 후유증으로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반쪽이 왼쪽이. 그래서 왔는데 한 8년 정도 됐고 재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손이 자꾸 말리고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걷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뭐 스쿼트 동작이니 뭐 일단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상태고 그랬던 분인데 내가 3개월을 시키고서 이분이 스쿼트랑 런지까지 하게 만들었던 분이 있어. 그리고 그분이 제일 나는 기억에 남아.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분을 어떻게든 내가 진짜로 똑바로 걷고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형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로서의 좀 진입장벽이 낮다 한들 트레이너를 내가 뭔가 했을 때 거기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트레이너 제일 중요한 거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형님이 이제 트레이너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트레이너 오래 하셨을 때 이게 트레이너로서의 뭐랄까 가치관? 나는 이 운동을 이거를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10%도 안 된다고 나는 들었어. 우리 몸을 생각하면 평생 해야 되는 운동이니까 거기에 선두 주자는 아니지만 같이 좀 보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좀 건강한 한 번은 배워나 잘 배워서 안 다치고 건강하게 식단 같은 것도 자기 맞는 거 본인 스스로 짜가면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 게 트레이너를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좋은 트레이너라는 게 뭘까요? 형님이 생각하는? 좋은 트레이너? 그러니까 뭐 잘 가르치고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제 뭐 좋은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고객들하고 일단 뭐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뭐 앞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밑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유튜버들이 유튜브도 많고 뭐 조금만 쳐보면 뭐 인스타에서도 많고 막 운동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본인이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해보고 느끼고 그거를 회원들한테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공부를 조금 하는 공부를 하고 해보지도 않고 보고 흉내내고 회원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트레이너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형님 말씀대로 어디서 뭔가를 보고 왔어요. 아 이거는 저거구나 했어. 근데 이거 왜 하는지는 몰라. 그치. 네. 왜 하는지는 몰라. 아 되게 그런 것들.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도 따라 해보고 네. 아 여기는 그냥 저기 운동이 되겠지 하고 네. 시키는 거랑 내가 직접 와서 다 모든 걸 뭐 어디서 봤든 직접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해서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학창 시절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좋아서 직업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트레이너를 지금 준비하시는 이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배로서 자기 발전을 좀 하면서 진정성 있는 트레이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직업을 형님이 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직업을 하실 거예요? 고등학교로 돌아간다. 더 할 것 같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더 파고 더 깊게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건 엘리트 선수를 좀 해보고 싶은 그게 되게 컸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라면 어느 뭐 축구나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구기 종목. 어쨌든 스포츠 쪽이네요. 나는 요거는 놓지는 못할 것 같고. 운동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시는 분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캐나다 가서 1년 있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잡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좋아하는 일을 해야 뭔가 스스로 뭔가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뭐랄까 그래도 경제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어느 직업이든 됐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전문직인데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금전적으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일단 노력하면 그것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저도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형님도 이제 아빠시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아빠 나도 트레이너 할래 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나도 그래요? 운동선수하고 뭐 이런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뭐 아직은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는 더 잘 도와줄 것 같아요. 또 내가 해봤던 분야고 그리고 미래가 되게 밝은 것 같아요. 나는. 저희 직업이? 이거 바로 다음 질문이었는데 비전이 형님이 봤을 때 어때요? 왜냐면 요즘에 AI도 많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직업에 대한 뭔가 변동? 이런 시장성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고 어떤 직업도 되게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저희 직업은 어떨까요? 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되게 더 편해질 것 같아. 돈 버는 게 엄청나게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진짜 뭐 무게 들어줄 필요 없이 그냥 자세만 자꾸 틀어지고 했던 부분만 조금 잡아주고 요렇게 그냥 되게 더 쉽게 가면 같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은 다 이제 끝났는데 이거는 그냥 제 사적인 질문이에요. 사적인 질문인데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요. 제가 형님을 아까 제가 되게 뵙고 싶었다고 제 주변에서 정말 트레이너로서 현장으로서 이제 PT를 많이 뛰시는 분들 되게 많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좀 궁금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도 형님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계속 트레이너로서 뭔가 롱런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 느끼는 게 과연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롱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근데 그건 나도 나한테 맨날 주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롱런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되게 그것도 고민이고 한 부분인데, 진정성으로 회원을 대하면 그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결실이 이제 또 회원 추천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체력적으로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대회 나가고 막 그럴 때는 막 100kg 어떻게 하면 더 찌워볼까 막 그랬었다가 지금 이제 대회를 조금 이제 나는 접은 입장이라서 그러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빨리 빼야겠다. 근육량도 좀 빼고 체중도 빼야겠다. 그래서 지금 100kg대에다가 지금 80 초반대거든. 20kg 정도 감량을 한 거거든. 그래서 롱런을 하고 계속 좀 가려면 그런 건강적으로 좀 자기 관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합을 이제 안 뛰기로 2020년도가 마지막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합을 안 뛴 게 이제 관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너 그만해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도 과하면 안 돼. 모든 게 다 과하면 안 돼. 적당이라는 게 정말 어디에든 있는 것 같아. 적당히. 맞아요. 덩치가 크고 근육량이 많으면 자꾸 고중량을 들게 되고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막 관절도 아프고 이런 게 느껴지니까 적당히 하자. 그렇게 돼야 돼요. 형님 따라서 열심히 좀 해봐야겠네요. 자, 인터뷰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다이나믹 케어라는 이제 로봇 피트니스 센터 짐이죠. 여기에 대한 소개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